다음 전화 또 이어가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제가 한남 1구역 다세대 주택을 토지거래 허가 전에 매수해서 갖고 있는데요. 오, 네. 네, 면적이 작은 듯 해가지고 네.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랑 다 팔고 이제 같은 한남 1구역이나 주변에 재개발지로 갈아타기를 할까 고민 중이거든요. 네. 네, 현재 살고 있는 위례 아파트가 한 15억 정도 하고 한남 1구역 다세대 주택이 12억 정도 했었었는데 네. 그 옆에 한남 2구역도 현재 이주랑 철거를 한다고 해서 이제 네. 관심 있게 보고 있는데 네. 한남 2구역이 날지 음. 이게 어떨지 상담 부탁드리려고요. 네, 알겠습니다. 한남 1구역 갖고 계시고 위례 아파트까지 합쳐서 한남 2구역으로 가는 건 어떠냐? 네. 알겠습니다. 와, 한남 뉴타운의 꽃이라고 불렸었는데 오랜만에 등장을 했네요. 저희 양파수 전문가님 바꿔드릴게요. 네. 네. 이거 부럽습니다. 이렇게 이제 투자를 하실 수 있는 와. 경제적 여력이 있다는 것은 저는 정말 어떻게 보면은 선택받은 이제 분 중에 한 분인데 여기 지금 올 초에 잘 사셨네요. 신통기획으로 이제 지정이 되기 바로 전에 이제 사셨는가 본데 왜 그러냐면 신통기획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입니다. 지정이 되면은 그러면 주택 있는 사람들은 진입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여기 지금 사셨는데 그러면 어디로 한남 1구역을 어떻게 한다고요? 조금 더 넓게? 네, 1구역 좀 더 큰 데나 예. 아니면은 한남 2구역이나 그 네. 주변에도 그냥 재개발지 괜찮은 거 있으면 계속 보고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어디가 제일 좋을지 여쭤보려고요. 네. 그러면 자, 이렇게 되고 2구역, 요게 이제 3구역이 되겠죠. 3, 2, 1. 여기가 4, 5. 이렇게 되는데 자, 그러면 2구역에 1구역을 하느냐. 여기 이렇게 보셔야 돼요. 지금부터 1구역이 이제 신속통합기획에 들어갔어요. 1구역은. 1구역은 신통기획에 들어갔어요. 신통기획이면 앞으로 몇 년이 걸릴까요? 2주까지. 몇 년 정도 보고 투자를 하셨어요? 꽤 많이 오래 걸릴 것 같긴 한데. 여기가 해지됐다 다시 출발이 됐죠? 네. 우리 한번 예를 들면 이태원의 먹거리를 가면은 많이 가는 데가 여기잖아요. 그죠? 네. 용산구청 뒤쪽이잖아요. 많이 가는 곳이거든요. 거기 장사가 지금 아주 활발히 잘 되고 있어요. 여기 아마 쉽지 않을 거예요. 굴러가는 게. 저는 20년 보고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물론 신통기획이니까 뭐 좀 더 빨리 뭐 10년 안에 끝낸다고 하지만 쉽지 않을 거예요. 자, 그런 반면에 여기는 2구역은 뭐예요? 2구역은 지금 이주 준비 중이죠, 이미. 관리 처분 인가 났어요, 안 났어요? 난 걸로 알고 났어요. 네. 7월에 났어요. 자, 그러면 요 두 개 중에 저는 그래요, 개인적으로. 자금력이 된다고 하면은 여기 들어가려면은 지금 현금 아마 27억에서 30억 있어야 될 거예요. 실투자가. 네. 그러면 위례 아파트가 몇 평형인지는 모르겠지만 그거 팔고 현재 요거 1구역 팔고 그러면은 어떻게 되죠? 어느 정도 되나요? 가격대가? 네. 그쯤 될 것 같아요. 한 27억에서 30억 좀 많이 될 것 같아요. 네. 현금 부자 아주 진짜 괜찮으시네. 자금력이. 자, 그러면 저는 개인적으로 2구역 추천입니다. 왜냐하면 1구역을 더 크게 재개발의 특성을 아셔야 돼요. 재개발 투자를 하면은 재개발은요. 가장 작은 거. 물건이 가벼운 걸 투자하는 거예요. 물론 큰 것이 상대적으로 아주 저렴하다고 하면은 내가 자금력이 있으면 하면 좋겠지만은 우리는 재개발 지역을 할 때 무엇이 목표죠? 입주권이 목표죠. 네. 입주권은 크나 작으나 하나예요. 물론 큰 건 이제 2개 받을 수 있는 이제 것도 있지만은 일반적으로 하나다. 그러면 입주권을 받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작으면 작을수록 좋다. 이런데 이것을 굳이 키워서 큰 평형으로 갈 필요는 없다. 오래 걸리기 때문에. 자, 그러면 2구역에 여기가 장점이 있어서 제가 추천드리는 거예요. 그냥 드리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2구역 같은 경우는 어떻게 저평가돼 있다. 여기는 저평가 다른 구역에 비해서 저평가라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여기 뭐예요? 상대적으로 저평가다. 한남 뉴타운 안에서 상대적으로 저평가. 왜? 관리 처분이 7월에 났어요. 관리 처분이 났는데 어떻게 됐냐면요. 6.27 대책이 나와버렸어요. 6.27 대책 때문에 이주비 대출이 6억으로 딱 끊어져 버렸어. 완전 폭격 맞은 게 가장 피해를 많이 보고 있거든요. 이주비가 총액 어떻게 돼요? 이주비가 6억으로 낮춰지니까 사람들이 아주 지금 곤혹스러운 상황이고 더구나 여기 같은 경우는 이것 때문에 이제 2차 이주비 대출을 지금 진행하고는 있습니다만은 현재 이주비가 6억으로 한계가 있다 보니까 여기 눌림목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더 좋은 것이 또 하나 있어요. 상대적으로 뭐예요? 여기가 1530세대 정도 됐는데 요것을 줄였어. 그래서 1311세대로 만들면서 어떻게 돼요? 세대수를 왜 늘려? 다른 데는 다 늘리는데 여기는 중대형 평형을 세대수를 더 늘리고 소형 평형을 줄여버린 거예요. 이렇게 돼서 웬만하면 84제곱미터, 전용면적 84제곱미터로 입주권이 주어져요.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느냐? 상대적으로 단지의 가치가 더 좋아질 수 있는 여지를 가지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요거 잘 살펴보면서 여기에 맞는 거 84 들어갈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투자를 하면은 이 정도면 어느 정도 될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 살펴보고 투자를 하셔요. 저는 이 구역 추천드립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상담도 가능한 거죠, 또 따로. 예, 한번 살펴보세요. 별도로 상담 주셔요. 네, 알겠습니다. 네, 반가웠습니다. 와, 자금력이 아주 훌륭하신 우리 시청자분의 통화 함께했습니다. 다음 전화도 이어갈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머니 어떤 네네. 점이 궁금하세요? 저는 망원동 436번지 5호, 네, 예, 다가구 주택을 갖고 있는데, 네, 거가 망원역에서 5분 거리고, 네. 앞에 초등학교 있고, 그 와. 지역이 망원동이 지금 재개발 소리가 되고 있는데, 네. 이게 현재 진행 상황이라든지 전망이라든지 네. 여러 가지 상황이 궁금합니다. 네. 어머니 네. 집원 말씀해 주셔서 지금 저희가 지도에 찾았거든요. 네, 네. 지하철역도 가깝고 초등학교도 끼고 있고 네, 앞으로의 투자 가치를 한번 볼게요. 양팔석 전문가님 바꿔드릴게요. 얘기 한번 네. 나눠보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여기 아유, 오래 네. 사셨나 봐요. 이게 네, 그렇습니다. 예, 목소리 84년부터 살고 있어요. 84년이요. 네, 거의 40년이네요. 네, 오래 사셨습니다. 정말 이런 분들이 사실은 부동산의 이렇게 투자에 대한 그 가치가 크게 높아지면 참 좋겠는데 네, 요 망원동 안에서도 안타깝게도 여기 지역 같은 경우는 정말 우리가 계륵이라고 있죠. 계륵. 이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네, 이 닭갈비가 이제 그런 건데 이 계륵이 닭갈비를 말하는 거거든요. 네, 이것을 먹자니 왠지 이게 뼈 때문에 그렇고 그렇다고 버리자니 너무 맛있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인데 여기가 바로 그런 곳이에요. 참 안타깝지만 현재 재개발이 많이 움직여지고 있는 지역들은 이곳이에요. 여기가 이제 모아타운 형태로 해서 많이들 그 망원동에서는 움직여지는 곳이거든요. 그런데 현재 시청자분께서 보유하고 계시는 곳은 여기 라인이에요. 이쪽 라인을 주변을 살펴보게 되면은 대체적으로 소형 그리고 소규모 아파트 밀집 지역이에요. 그리고 네. 다세대도 또 밀집 지역이야. 그렇습니다. 문제는 이게 아니고 문제는 요것이 전부 다 언제 보통 2007년서부터 2013년 이때 지어진 것들이 대부분이에요. 네. 이 말은 재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노후도가 필요한데 노후도 요건이 충족이 되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여기 또한 마찬가지로 그래서 어떻게 재개발로 추진하지 않고 모아타운으로 하고 있거든요. 네, 모아타운은 어떻게 노후도에 대한 노후 연한 다세대 같은 경우가 재개발의 경우는
뭐냐면 저기 우리가 속칭 말하는 연립주택 660제곱미터 미만의 다세대들 여기는 철근 콘크리트로 돼 있는 경우는 30년이에요. 일반적으로 근린생활시설 30년이고 단독주택은 20년인데 모아타운 같은 경우는 20년으로 노후도를 인정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개발 여지가 굉장히 풍부해지고 있거든요. 네. 이해가 되세요? 제가 네네. 말을 어렵게 했나요? 아니요, 이해됩니다. 예.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는 어떤 상황이냐 하면요. 여기는 지금 조금 더 확대를 좀 해볼까요? 확대를 해보면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요 주변 지역들이 요 주변 지역들이 지금 조금 더 크게 키워볼게요. 조금 더 키워보면 이렇게 보면은 여기 전부 빌라들이 많고 이건 아니고 빌라들이 많아요. 상대적으로 네. 빌라들이 굉장히 많으면서도 요 노후 연한을 보게 되면은 충족이 재개발을 할 수는 없어요. 다만 모아타운은 어느 정도 요건을 갖춰야 되는데 여기 지역 같은 경우는 그것도 애매해요. 지금 여기가 큰 나대지가 있는데 이거가 제일 문제가 되겠죠. 바로 앞에. 네. 여기가 이제 나대지가 문제가 돼서 여기 신축이 만약에 된다고 하면은 신축이 된다는 말은 개발이 거의 어려워질 겁니다. 이 정도 규모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안타깝게 여기 같은 경우는 단독 주택을 소유하고 계시죠? 다가구. 네. 다가구입니다. 네. 그래도 가격대가 상당히 나가니까 여기 지역 같은 경우는 만약에 어떤 그 투자를 고려하는 것이라고 하면은 저는 정리를 하고 옮겨보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 이대로 가져가셔서는 조금 더 오랜 시간이 지나야 개발이 될 거예요. 여기 물론 개발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뭐 설문지로 받고 그러긴 하고 있어요. 네. 이쪽 지역 전체가 다. 네네. 문제는 그렇게 해서 출발하기는 쉬운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갈 수는 있지만은 단독주택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찬성의 분위기를 가지고 있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여기는 사업성이라는 속도가 결정이 될 거예요. 지금 단독주택 소유하고 계신 분들, 빌라 소유자들은 당연히 찬성이에요. 대부분이. 근데 네. 단독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분들이 여기 장사도 그런 대로 또 상가도 있고 근린상가도 있고 한데 어때요? 분위기가? 상가 쪽에서 반대하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것 때문에 좀 어렵다는 거거든요. 네. 쉽지는 않아서 좀 안타깝지만은 여기가 조금 더 안쪽으로 내려오거나 한강 쪽으로 조금 더 가까운 곳에 위치를 했었다고 하면은 정말 좋은데 안타깝게도 지금 그런 상황이라고 제가 좀 조심스럽게 말씀드립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이게 예. 지금 10년을 기다려도 어려울 상황이겠네요. 중요한 거는 이제 노후도가 그때 가면 어느 정도 충족이 되니까 네. 아마 될 겁니다. 네. 네. 이렇게 알겠습니다. 마무리.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해드리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전화 또 이어가 볼게요. 1544-8520입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어떤 그, 상담을 도와드릴까요? 저는 좀 주택은 하나 가지고 있고요. 네. 그 10년 정도 투자할 거 또 하나 뭐 사놓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실거주 하나만 가지고 가기에는 조금 불안해서요. 네. 노후 대비나 뭐 이제 투자 목적으로 네. 뭔가 하나 투자를 하고 싶은데 서울이 이미 많이 오르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주택을 하나 가지고 있다 보니까 네. 상가나 뭐 상가. 그 주택임대사업자를 승계받아서 임대로 빌라 같은 거를 투자하고 싶은데 네. 용산역은 좀 늦은 것 같고 서울역이나 청량리역 쪽이 좀 눈이 가던데 네. 이 중에서 어디를 투자하면 좋을지 그리고 상가에 투자하는 게 좋을지 재개발 빌라 같은 거를 투자하는 게 좋을지 궁금하고요. 네. 투자 금액은 한 3억 정도. 3억 정도. 네네. 월세 받거나 뭐 전세로 해도 좋긴 한데 월세가 아무래도 좋을 것 같고 제일 중요한 건 나중에 한 중장기로 투자했을 때 개발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곳이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한 10년 정도 지금 계획하신다고 하셨고요. 얘기를 종합해서 저희 양파석 전문가님 바꿔드릴게요. 얘기 한번 나눠보세요. 네. 네.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제가 정리를 잘 못하겠는데
일단 용산도 보고 서울역도 보고 청량리 쪽 이제 역세권으로 좀 예, 중요한 역세권을 보고 있다. 네네. 10년 정도 투자를 하되 3억 정도다. 네. 지금 용산 같은 경우 이렇게 보시면 돼요. 순서로 본다고 하면은 네. 투자의 순서예요. 투자의 어떤 가치적인 측면에서는 용산, 서울역, 청량리. 순서가요. 예, 순서가 네. 가치적인 측면이에요. 네. 근데 문제는 그 가치가 그대로 내 수익으로 오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네. 지금 현재 용산이라든가 이런 데 하려면은 일반 주변의 재개발이나 역세권 개발 여기는 투자가 불가능해요. 그러면 모아타운 너무 적고. 출발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출발 선상에 있는 거 그것도 겨우 이 금액으로는 좀 부족할 수도 있는데 겨우 할 수 있는 거고 문제는 서울역이나 청량리역 같은 데는 이제 재개발이나 역세권 개발까지도 노려볼 수 있는 곳이에요. 네. 문제는 지금 시청자분께서 생각하기에는 서울역이 가치가 좋다고 보세요? 청량리역의 가치가 좋다고 보세요? 그 주변에 투자할 때? 잘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네. 일반적으로 우리가 익히 알고 있기로는 이제 그렇잖아요. 이게 보시게 되면 서울역과 청량리역이 이렇게 있어. 그러면 서울역을 어쨌거나 청량리보다는 좀 한 단계 상위권에 보는 것이 일반적이잖아요. 그럼 서울역 주변은 여러 가지의 가치들을 가지고 있어. 이미 벌써 알려져 있어. 상당히 좋은 곳으로. 그리고 서울역 주변은 실제적으로는 뭐냐 하면 3도심에 들어가는 2040 서울 플랜에 2040 서울 플랜에 3도심의 인접 지역이에요. 인접 지역인데 청량리는 3도심이 아니고 7광역 중심의 중심 지역이에요. 인접 지역이 아니고 중심 지역이다. 여기는 인접 지역이다. 이렇게 되는데 자, 7광역 중심에 갈 것이냐 3도심에 물론 상위권이에요. 3도심이. 그런데 이미 이렇게 알려졌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가격대가 중요하겠는데 같은 역세권 개발이다, 재개발이다 이런 것들을 투자하면은 어디가 좋으냐? 가격대로 놓고 보면 현재 서울역 주변들이 비쌀 수밖에 없어요. 상대적으로. 그러면 청량리역 주변이 상대적으로 가격대가 지금 낮거든요. 그러면 같은 역세권 개발을 진행한다고 하면 투자에 대한 가치, 즉 같은 역세권이라도 이미 서울역은 초기 단계고 여기는 진행이 되는 이런 가격대가 비슷하게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볼 때 청량리 주변이 저평가 상대적으로 돼 있는데 문제는 미래 가치예요. 늘 말씀드리는데 미래 가치 앞으로 더 좋아지는 것이 어디냐 이거예요. 지금 서울역 주변도 물론 많은 것들이 좋아지고 가치가 좋아지는데 당장 눈에 보이는 교통, 일자리 이런 부분들을 볼 때는 다르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볼 때는 저는 서울역도 좋고 청량리도 좋은데 문제는 그 지역 안에 좋은 물건을 얼마나 잘 선택해서 실제로 출발이 되는 이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나중에 5년, 10년 뒤에는 투자 수익이 전혀 달라져요. 요거는 별도로 상담 요청하셔요.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우리가 큰 지역도 중요하지만 그 안에서 우량 나무를 찾는 게 더 필요할 것 같아요.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양팔석 전문가와 이 시간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